예, 안녕하세요. 삼선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교감쌤 영필쌤입니다. 어제 잠 잘 주무셨나요? 요즘 예, 계속 날씨가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잠을 많이 설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무더위일 때 굉장히 힘들지만 또 생각해보면 금방 또 이 무더위가 지나가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71쪽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 문제를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X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60도니까 몇 도죠? 60도죠.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X도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가 돼야 되죠. 360도. 그런데 지금 X 2개, 60도 2개 있으니까 결국 하나씩 하면, 즉 60도 더하기 각 X는 180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각 X의 크기는 120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또 하나의 직선과 만났을 때 우리가 각을 표시했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라고 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A와 A 프라임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동의각이라고 그랬고요. B와 B 프라임이 동의각이라고 그랬고, C와 C 프라임이 서로 동의각, D와 D 프라임이 서로 동의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직선 안쪽에 있는 각 C, D, B 프라임, A 프라임 중에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있다. 그래서 엇각이 두 쌍이 있었는데 엇각은 C하고 A 프라임이 엇각이고 D하고는 B 프라임을 엇각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옛날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D하고 A 프라임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보세요.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또 하나의 직선과 만날 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둘 다 이게 두 직선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내각인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같은 쪽이죠. 그래서 이걸 동측 내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쪽에 있는 내각, 같은 오른쪽에 있는 안쪽의 각.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제 평행할 때 얘기해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엇각의 크기가 각각 같잖아요. 근데 이 동측 내각의 합은, 동측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기억해 놓으면 X가 120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Y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습니다. 6cm니까 Y는 6이 돼야 되겠죠.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일 때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변형인 까닭을 말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럼 A, B하고 DC가 평행하니까 그 일부분인 A, E하고 변 FC도 평행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평행하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즉 A, B하고 DC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BE하고 DF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이 길이가 또 같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같은 길이에서 같은 길이를 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부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A하고 FC의 길이가 같죠. 그럼 이 색칠한 사각형은 한 쌍의 대변이 길이도 같으면서 평행하니까 그래서 평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니까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OA와 선분 OC의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표시를 보면 AE하고 CF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AE하고 CF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길이를 변길이 한번 빼봐요. 그러면은 OA에서 AE를 뺀 게 OC에서 CF를 뺀 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OA에서 AE를 빼면 그게 바로 뭐죠? 이거는 OE죠. 그 다음에 OC에서 CF를 빼면 그건 바로 OF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지금 OE와 OF의 길이가 같고요. OE하고 막대기 이미 두 개가 있네. 하나로 표시할게요. OF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 B, C, D는 원래 평사였으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서 OB하고 세 개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OD의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서 OE는 OF와 같고 OB는 OD와 같죠. 이 말이 결국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 뜻이 되니까 이 색칠한 사각형은 당연히 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그냥 평점 가운데점 사이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소단원이 바뀌어 가지고요. 두 번째 소단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사의 성질을 먼저 배웠잖아요. 그래서 평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평사의 성질을 먼저 배웠고, 평사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각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지금 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평사의 성질을 배운 거고, 이 직사각형의 성질이 결국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용어의 뜻부터 배웁니다. 직사각형이라는 말의 용어의 뜻이 뭐냐? 그걸 갖다가 직사각형이란 용어의 정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정해놓은 뜻. 그리고 직사각형의 뜻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자, 이걸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뭐라고 부르죠? 그건 마름모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각의 크기가,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거를 갖다가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데 그 합이 360도니까 결국은
내각이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에요. 내각이 모두 이게 90도로 같은 사각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참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직사각형에서 이것도 직 가운데점 4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귀찮아서 직사각형. 근데 지금 직사각형을 보세요. 그럼 직사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면은 예,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당연히 한 쌍, 두 쌍의 크기가 각각 두 쌍의 대각 크기가 각각 같다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직사각형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여러분 아직 그 집합이라는 건 안 배웠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글쎄 여기 굉장히 많은 이 안에 직사각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봐요. 직사각형. 근데 이 모든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포함되냐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각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이 각하고 이 각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사각형하고 평행사변형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이렇게 각각 같지 바로 옆에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지는 않잖아요. OX로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특별한 경우로서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케이스로서 바로 이웃한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은데 이렇게 이웃한 두 각의 크기도 같은 사각형, 그게 바로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바로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특수한 경우예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 갖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선생님이 표시하겠습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각각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두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평행사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행사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초록색 대각선하고 빨강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빨강색 대각선은 눈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길이 당연히 같지 않죠. 예,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같은 건 아니고요. 서로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은 지금 A, B, C, D를 보세요. 이 직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잖아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이 A, C, B, D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등분한 것도 길이 같겠죠. 여기를 O라고 하면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평사. 예,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평사.
이거는 예, 직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예, 수학적으로 설명, 즉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때는 이렇게 임의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지금 A, B, C, D를 그렸죠?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네 각을 모두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AC를 그었고, 예, 그 다음에 대각선 BD를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예,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각형 DCB는 파란색이 구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DCB는 파란색으로 DCB 파란색 점으로 칠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두 삼각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AB하고 DC의 길이는 같죠? 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대변의 길이가 같았죠? 예, 특수한 경우니까 직사각형에서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대기 하나로 표시하면 이것도 막대기 하나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C와 DCB는 보는 것처럼 여기 9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는 두 삼각형의 공통인 변이죠. 그럼 1, 2, 3에서 두 삼각형은 A, B, D, C 한 변의 길이가 같죠? 변 사이드 하나가 같고요. 그 다음에 BC 또 변 사이드 하나가 같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90도로 같죠. 따라서 두 개의 삼각형은 이렇게 합동이 되고요. 합동이 되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그냥 보조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변 AC와 예, 변 BD 즉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당연히 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을 A, B, C, D라고 해볼게요. 직사각형은 바로 평행사변 중에서 이렇게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변형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의 성질로서 내가 첫 번째 뭘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 둘, 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뭐 따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대각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C, B, D. 두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O라고 하면 두 대각선의 지금 길이가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두 대각선이, 선생님이 그림을 많이 못 그렸네요. 이 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고 이등분해요.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거죠. O, A, B, C,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진 사각형은 과연 직사각형이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빗금친 두 개의 삼각형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삼각형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변 두 변의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은 막꼭지각이니까 이거 사스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이거를 막대기 두 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막대기 두 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빗금을 안 친 색칠하지 않은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개의 삼각형 마찬가지예요. 이변하고 이변이 같죠. 자, 그러면 두 대응변의 길이 사이드가 같고 이 각하고 이 각이 막각지각으로 하니까 이것도 사스 합동이에요. 그럼 남은 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니까 이걸 막대기 3개라고 하면 이게 막대기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 B, C, D는 최종적으로 한 쌍,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정의로부터 너무나 당연한데 사각형에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또는 네 각이 모두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거는 당연히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